지갑을 열어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 비자 아니면 마스터일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결제 시장을 90%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점유율이 아니라 무려 6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상상 못하는 수준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이 카드들을 쓰지만 정작 왜 꼭 비자나 마스터카드여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현금은 불편하고 다른 결제 수단은 제한이 많으니 결국 선택지는 두 거인 뿐이죠. 소비자는 편리하다고 쓰지만 이 구조가 과연 공정한 걸까요? 신용카드의 시작 1950년 프랭크 맥나라가 다이너스 클럽 카드를 만들며 시작. 초창기 카드 특정 식당, 호텔에서만 사용 가능 불편함 극심. 카드사 난립각 업종마다 카드가 따로 있어야 함. 결정적 전환점 어디서나 통하는 단 하나의 카드 필요성이 커짐. 이 틈을 파고든 게 바로 비자와 마스터카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단순히 카드 발급사가 아니었습니다. 가맹점 확보 소비자에게 카드 사용 이유 제공. 카드사 연합 시스템 어디서든 통용되는 인프라 구축. 은행들과 제휴 발급과 정산을 은행이 맡고 글로벌 결제망은 자신들이 독점. 이 전략으로 두 회사는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를 사실상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1958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프레즈노. 갑자기 6만 명에게 한 장의 플라스틱 카드가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당신은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미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비자의 시작입니다. 당시 신용카드 시장에는 치명적인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가맹점이 적어서 카드를 쓸 이유가 없었고 상점은 소비자가 없어서 가맹점이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 악순환을 누가 깨트릴 수 있을까요?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1958년 뱅크 아메리카 실험 프레즈노 지역에 고객 동의 없이 6만 장의 카드 발송. 한도 $500 당시 기준으로 매우 큰 금액. 소비자가 먼저 쓰기 시작 상점들이 몰려들며 가맹점 확산. 단점 도난 부정 사용 급증, 연체율 20% 돌파. 손실 첫 1년 반 동안 $880만 현재 가치 $2억 이상 손해. BOA는 손실을 알면서도 카드를 뿌렸습니다. 왜냐? 경쟁은행도 신용카드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 결국 BOA는 13개월 만에 200만 장 카드 발급, 2만 개 가맹점 확보라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여러분, 지금 지갑 속 카드는 비자일까요? 마스터카드일까요? 이 두 장의 카드가 세계 결제 시장을 양분하게 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은 1960년대 미국 은행들의 치열한 결제 전쟁이었죠. 그전까지만 해도 신용카드는 불편했습니다. 할부는 자동차 살 때나 쓰는 제도였고 카드 결제는 특정 상점에서만 가능했죠. 그러니 소비자도 가맹점도 다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의 카드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BOA의 뱅크 아메리카드였죠. BOA의 차별화 리볼빙 할부 기능 최초 도입 신용카드의 본질 완성. 덕분에 소액 상품까지 할부 결제가 가능해져 진정한 신용카드 시대 개막. 1966년 BOA가 다른 주 은행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전국 확장. 문제 당시 은행법상 은행은 자기 주 안에서만 영업 가능 캘리포니아 기반 BOA가 압도적 우위. BOA의 확장이 두려웠던 다른 은행들은 결국 연합을 선택했습니다. 웰스파고, 크로커 내셔널뱅크 등 여러 중소은행이 모여 인터뱅크 카드 협회를 설립했죠. 이 연합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마스터 차지, 오늘날 마스터카드의 전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쓰는 비자 VISA 카드가 사실 은행들의 집단 반발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독점 모델은 결국 무너지고 그 자리를 지금의 비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BOA가 독주했습니다. 뱅크 아메리카드라는 이름으로 발급, 결제, 정산까지 혼자 다 처리했죠. 하지만 다른 은행들은 점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든 걸 BOA 마음대로 하냐? 고객 뺏기고 수수료까지 다 내야 하냐? 이런 반발이 터져나온 겁니다. 사실 지금도 독점 구조에서 항상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마스터 차지는 처음부터 은행들의 협동조합 모델 평등 구조. 소비자 어느 은행 카드든 사용 가능. 가맹점 고객은행이 달라도 네트워크 연결로 문제 해결. 은행 각자 카드 발급 수수료 수익 확대. 결국 이 구조가 지금까지 통하는 글로벌 결제 표준이 됨. BOA도 결국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원 은행들이 모여 독립기업인 내셔널 뱅크 아메리카드 주식회사 NBI를 만들었고 BOA는 통제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1976년 MBI는 브랜드를 새롭게 리브랜딩했죠.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쓰이는 VISA의 탄생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둘 다 쓰이지만 점유율은 크게 다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비자가 마스터카드를 2배 이상 압도하죠. 왜 이런 격차가 생겼을까요? 우린 지갑 속에서 두 브랜드를 매일 보지만 사실 누가 더 강한지, 왜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마스터카드가 구조적으로 훨씬 혁신적이었는데도 비자가 앞서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자는 1958년 시작, 마스터카드는 1966년 8년 차이. 비자는 BOA라는 미국 최대 은행의 지원으로 초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대규모 실험 가능. BOA는 2천만 달러 손실도 버티며 사업 밀어붙임 규모의 경제 압도적. 마스터카드는 작은 은행들의 연합 자금력 투자에서 분리. 1970년 MBI 설립 VISA 리브랜딩으로 위기 수습. 결국 타이밍 잡을력에서 비자가 앞섰음. 미국 내 점유율은 비자가 압도했지만 마스터카드는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1968년 멕시코 방코 나시오날, 유럽 유로카드와 제휴 빠른 글로벌 확장. 이 덕분에 글로벌 점유율 격차는 미국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매출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무려 5060%.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내기 힘든 이 숫자의 비밀, 오늘 풀어드립니다. 매일 지갑에서 꺼내 쓰는 카드지만 정작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왜 수많은 카드사가 있는데 결국 비자 마스터카드만 쓰게 되는지, 또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지 말이죠.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더 많은 쪽으로 몰리는 네트워크 효과. 일정 임계점 돌파 신규 진입자 완전 차단. 결국 글로벌 표준 비자 앤드 마스터카드 독점 체제. 비자 마스터카드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IT 기업이에요. 소비자 은행 가맹점 카드사 간 전산망을 연결하는 결제 고속도로를 깔아둔 것.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 주요 수익원 데이터 처리 서비스, 국제거래 수수료, 부가 서비스 수익. 여러분 매일 전 세계에서 수십억 장의 카드가 긁히는 동안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뭘 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쓸어 담습니다. 완벽한 돈 복사기를 만든 거죠.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비자 마스터카드의 성공은 지금 우리가 쓰는 쿠팡, 네이버,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과 닮아 있을까요? 규모가 승리를 결정한다. 스케일 윈치. 비자 마스터카드 네트워크 임계점 도달. 플랫폼 기업들 적자를 감수하며 먼저 키운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판매자 가맹점이 늘고 다시 소비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고리. 중요한 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태워서 규모를 키우는 것. 규모를 먼저 확보하면 경쟁자는 진입 불가,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돈이 찍히는 구조. 비자 마스터카드가 수십 년 전 보여줬던 게 지금의 플랫폼 기업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전략이죠. 욕하면서도 결국 쓰는 서비스, 그게 뭔지 아시죠? 바로 쿠팡과 배민입니다. 비싸다, 수수료 너무 높다, 불만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못 끊을까요? 이미 임계점을 넘은 플랫폼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몰리면 판매자도 몰린다. 판매자가 늘면 소비자는 더 늘어난다. 이 선순환을 먼저 돌파한 곳이 승자가 된다. 이 구조를 비자 마스터카드에 그대로 대입해보세요. 카드 시장에서도 먼저 임계점을 돌파한 기업이 결국 글로벌 독점자가 됐습니다. 쿠팡과 배민 역시 욕하면서도 쓸 수밖에 없는 서비스로 자리 잡은 겁니다. 쿠팡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결국 결제 버튼 누릅니다. 왜? 배송이 빠르고 상품이 많으니까. 배민 수수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압도적이죠. 다른 배달 앱이 버티는 이유도 배민 덕분에 시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건 기술도 마케팅도 아닙니다. 규모 그 자체. 비자 마스터카드가 그랬듯이 쿠팡과 배민도 오늘날 엄청난 대체 불가 플랫폼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팡과 배민 같은 플랫폼 계속 독점 구조로 갈까요? 아니면 제3의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